저번 영상에서 이제 언제 구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. 간단히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우선 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. 그리고 이제 주거 부정, 뭐 증거인멸의 염려, 뭐 도주의 우려, 뭐 등등이 있었죠. 만약에 그럼 나한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이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신문기일이 열리게 됩니다. 실무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요. 통상적으로 중요한 사건에는 이제 검사가 참석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제 보통의 사건들은 검사는 참석을 잘 안 합니다. 판사는 이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이미 받아봤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청구서에 피의자에 대한 얘기가 다 써있기 때문에 굳이 뭐 검사가 나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는 없죠.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우선 그 실질심사에 참석하라는 이제 통지를 받게 됩니다. 뭐 수사관이 전화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우편이 날아갈 수도 있고.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영장실질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우리 나름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거죠.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다툴 수 있을 만한 사유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? 바꿔 말하자면 나에게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겠죠? 조금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먼저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도 할 수 있죠. 경찰이나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. 뭐 그것만으로는, 그런 증거만으로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. 이때 말만 하면 안 되고요. 당연히 모든 피의자들은 내가 안 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잘 정리를 해서 그 제출을 해야 되고요. 그 입증의 정도는 재판에서 그 무죄를 받을 정도로 뭐 명확히 그렇게 입증해야 한다기보다는 판사의 심증을 흔들어 놓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는 주거가 일정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사유를 대면서 내가 나의 생활을 버리고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이런 방법도 이런 식으로도 이제 풀어내야 됩니다. 특히 도망갈 염려는 그러니까 내가 수사기관에 그동안 협조를 잘 해왔다면 아니면 뭐 조사도 잘 받았고 뭐 핸드폰 이미 제출도 하라는 것도 다 뭐 제출하고 증거도 다 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갑자기 지금 시점에 와서 내가 도망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포렌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포렌식 얘기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.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할 염려 부분도 이제 구속의 사유에 해당되잖아요.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는 피력을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내가 임의로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건 이후로 뭐 피해자나 참고인들에게 접근한 사실도 없다 뭐 이런 등등 나한테 유리한 사정들을 잘 정리해서 어필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 내가 초범이라고 하면 그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도 할 수도 있죠. 뭐 내가 이번에는 뭐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제 그 처벌의 두려움이나 뭐 법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던가 아니면 나는 이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치료를 받고 있다 아니면 뭐 교육을 듣고 있다 라거나 뭐 이런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은 너무나 많아요. 사실 이미 긴급체포나 뭐 현행범체포가 돼서 구속영장까지 이제 바로 청구된 경우는 시간이 한 이틀 정도밖에 없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만약 내가 아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혐의를 저지른 게 좀 명백하고 사안이 좀 중해. 그러면 구속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는 그런 자료들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사실 마음이 좀 든든하기도 하고요.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. 특히 이제 성범죄는 법정형이 일반 범죄들보다 너무 세요. 그래서 이제 구속이 잘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성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라면 내 사건이 구속까지 될 만한 사안인지는 적어도 상담은 받아보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구속이 된 다음에 사건을 다투려고 해도 구금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법정 싸움을 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하거나 아니면 기각해 본 사람들은 대략 어느 정도 사안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되는지
알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